너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보사가 대북 군사행동을 준비했다는 취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2023년 말부터 준비해 훈련까지 했고 관련 작전 문건도 특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2024년 말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계엄 이전군과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이 전쟁 준비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무슨 무인기를 날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북침을 하려고 했던, 북침을 준비했던 정황이 그리고 관련 문건이 확인이 돼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급하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도 좀 쓰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 종합특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걸 지금 종합특검이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 문건 확보를 한 상황에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오늘 저희 매봉쇼에서 처음 밝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잠깐 내용을 보면요. 지금 종합특검이 계속 갈등을 좀 일으키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충돌을 하고 있는데 조성현 대령 기소 여부 관련해서도 싸우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는 야 니네는 왜 우리 생각과 달라 자료 달라고 하고 뭐 하여튼 뭐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건의 종합특검 내부는 내란 특검이 사건의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조성현 대령 기소는 엇갈린다. 내란 특검은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입건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훈장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종합특검에서는 지금 조성현 대령을 오는 14일경 14일경 홍장원 차장, 조성현 대령 그리고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까지 묶어가지고 14일에 일괄 기소를 할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기소를 해요. 근데 하는데 이거는 이거고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사가 북침 작전을 했고 그 실행을 준비했고 일부 추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이 확인을 해놓고도 이거를 수사를 더 진행시키지 못하고 그냥 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 오혁진 기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사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북침을 진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것들을 국민이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배. 네, 오혁진 기자. 네. 정보사령부에서 아직 이게 이제 관련 기사는 쓴 건 아니잖아요. 쓴 건 아닌데 뭐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제 종합특검이 지금 얼마 남았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19일 남았습니다. 19일 남았는데 사실은 종합특검이 윤석열이 어찌됐든 군을 동원해서 뭐 북침, 사실상 먼저 이렇게 도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는 외환 아닌가요? 뭐 외환이죠. 네, 사실.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전쟁을 유도하면 외환이니까. 근데 이거는 외환을 뛰어넘어서 북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관련 내용 취재한 거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외환 관련돼 가지고 의심됐던 게 뭐 몽골 뭐 공작, 뭐 대만 공작도 있고 무인기 도발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정보사의 모든 공작 작전이 사실 외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보사령부 자체가. 네네네. 근데 이제 정보사의 이제 대부분 뭐 적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조직 공작, 뭐 우회 공작 이런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적용시켜가지고 진짜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은 평소에 정보사의 일인데.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을 넘나드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작전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은 하지는 않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한번 실행을 하려고 했다.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훈련까지 했었죠. 훈련까지 했다. 네네. 그게 이제 2023년 말부터 준비가 됐고, 그거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2024년 말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종합특검 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작전 뭐 계획 이런 거는 이미 다 문건으로 확보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우리 언론들이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보사의 공작 그 비문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이랑 또 다르게 분류가 돼가지고 예. 이게 작전 같은 경우에 얘네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비상계엄 때 이걸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예. 그 관여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이제 기소를 하면 그 작전이 사실상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작전과 관련된 훈련 자체를 아예 못해요. 네,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정보사가 쌓아온 그런 약간 노하우 네.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종합특검팀 내부에서 이 부분은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군사기밀이니까 이걸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서 공개가 되니 네네네. 그러면 우리 정보사가 쌓아온 이런 여러 가지 작전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네. 이거 불법 작전 아닌가요? 이게 지금 북침을 먼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불법 아니에요? 근데 정보사의 모든 작전이 사실 합법이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뭐 불법이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보사는 어쨌든 모든 작전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본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아니 근데 이게 적발이 안 됐으면 모를까 그 불법 작전을 적발을 했어요. 네네네. 눈앞에서 적발을 했고 증거까지 확보를 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은 내란 특검이 이 어떻게 보면 이 북침 도발 작전과 관련해서 세부 뭐 계획 문건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란 특검 때부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특검팀도 갖고 있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약간 추진이 또 됐었고 그렇다면 이게 정보사가 혼자 움직였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상원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만 기소를 해놔서 외환 유치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좀 트리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문건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고 누구랑 논의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외환 부분에서는 문상호랑 노상원이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뭐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외환 관련해가지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좀 기소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노상원 수첩 같은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건이고 이 문건에 관련된 정보사 요원들도 있고 한데 정보사가 지금 무인기 관련해서도 수사 제대로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무인기 관련해서도. 그냥 확인해봤는데 김태호 그 구속기도 하면서 뭐 공소장이라던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뭐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그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김태호가 뭐 국정원을 주물렀던 정황 그리고 뭐 정보 현안 대응팀을 통해서 무인기 공작을 했던 내용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혁진 기자가 정식으로 좀 더 해서 기사를 한번 쓰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북침이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사실은 이게 작전 내용도 좀 알고 있죠. 그냥 알고는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작전 내용을 기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좀 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면 뭐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불법 작전은 군사 기밀 아니니까 불법 작전은 근데 뭐 불법인지 합법인지 내란 특검 종합 특검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거는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특검팀이 기사를 쓴다고 해도 특검팀이 끝나고 나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것 때문에 특검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네. 이것 때문에 특검 한 번 더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 작전명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하죠. 이게 좀 이게 말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말하는 순간 또 그 작전 계획 세우시고 했던 분들이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좀 곤란해질까봐 그래서 조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태호 관련 추가 기사는 언제 나와요? 김태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포함해서 내일 한번 나오시죠. 시간이 되시면. 시간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놀래니까
이제 뭐 북침을 하려고 했다는 게 나와도 이제 볼 보니까 놀라질 않으시네. 예, 놀라질 않아요. 뭐 윤석열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놀라질 않습니다. 무슨 뭐 김건희가 방탄유리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에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놀랍지가 않아요. 예, 영화 같은 거 봐도 막 시시해요. 하도 현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충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2023년으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 군을 동원하게 되는가 제가 그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맥락이 좀 있어요. 이게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죠. 예,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2023년 11월에 사령관 3명을 임명을 합니다. 사령관 3명을. 예, 여인영, 그러니까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렇게 교체를 하죠. 그리고 다음에 12월에 한동훈을 경질해요. 한동훈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총선을 치르잖아요. 이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게 가장 큽니다.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재명이 이렇게 못 잡으니까 이대로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100% 감옥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군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들을 교체하고 한동훈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재명 구속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경질한 거죠. 경질을 하고 나서 이 작전이 비로소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꼭 굳이 비상계엄의 형태였냐라는 의심이 저는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북전쟁 도발 계획 원래 이게 아까 오혁진 기자가 얘기했지만 정보사에서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위한 사전 공작을 준비하는 공작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공작 계획의 일부가 북침, 먼저 우리가 전쟁을 유발하는, 일으키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땡 작전, 이름이 땡 작전이에요. 말할 수는 지금 아직 단계는 없으니까. 이 작전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들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물들이 있고 작전명이 있고 정보사에서 문건을 폐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세부실행 문건이 작성이 돼서 특검에 확보가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진짜 하려고 했구나. 뭐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 이런 데 아시죠? 모사드, 이스라엘, CIA, 미국 이런 해외 정보 공작 기관들과도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얘네가 그냥 진짜 하려고 했구나, 실행에 착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확보를 해놓고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오혁진 기자가 기사를 쓰겠지만 오늘 또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여기저기 알려주시면 야 윤석열이가 하다 못해 이제 북침을 하려고 했단다. 정보사를 동원해서 정보사의 그 계획 문건이 있고 땡 작전이고 그 작전이 실행됐다. 추진이 됐다라고 하다가 멈췄다가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상계엄이 굉장히 다행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미친놈이 이거 전쟁 일으켰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이 유는 사형입니다. 사형 100%. 자기 살려고 명태균 게이트 터져가지고 더 이상 통치 불가능하니까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오로지 자기 살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와 자기 부인의 안위를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전 단계로는 북침 작전까지 추진을 했다. 이 사실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국정원이 계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부분에서 홍 장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지금 종합특검에서 보고 있는. 홍 장관. 근데 그날 밤 상황이 설명이 안 되잖아. 조태용하고 국정원에 돌아와서 독대에서 한동훈하고 이재명 잡으러 다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게 확인됐고 언론에 지금껏 알려진 내용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홍 장관이
윤석열 탄핵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다 감안했지만 네. 그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다. 아니 그게 나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거꾸로 만약에 홍정원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정원이 사후적으로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형량 거래를 통해서 윤석열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그러면 형량 거래를 통해서 그걸 봐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됐죠. 형량 거래 없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혐의가 있어 일부. 그러면 단죄한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이랑 종합특검이랑 갈등이 있는 건데요. 이제 종합특검팀에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게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고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 리스트.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홍장원이 가담을 했던 게 아니냐. 그건 개헌 명단 전에 네. 작성했다는 예, 개헌 거예요? 전부터 이제 네. 국정원이 그것까지 지금 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한 그게 이제 현안 그러면 TF 누가 이런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선택하겠나 하는 생각도 나는 드는데 그 개헌 전의 상황도 특검의 수사 대상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계엄 이전에 계엄을 국정원이 준비했던 거니까 준비했던 그 내용인데. 이전부터 계속 끌고 들어왔다. 아니 근데 그러면 자기가 그 명단을 왜 그럼 폭로해 버린 거야? 자기가 작성했으면은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기여했고 예. 이게 자기가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은 이거 폭로하면 결국 내가 기여한 작성을 내가 폭로한 거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 말이 안 되잖아. 자, 이런 문제 의식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질문하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하고 종합 특검이 지금 서로 이거 부딪힌 거죠.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하고 지금 종합특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어서 그렇지. 홍장원도 부딪히는 이슈 아니에요. 네, 네, 이 네. 조성현 대령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박성재 관련해서 기소를 할 수 있네 없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 홍사훈 선배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던 문제 제기를 다 했어요. 내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기여했잖아요.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다른 여죄보다. 그런데 그 거기까지 감안하고 수사 가만 안 한 것 같은데? 했답니다. 그러니까 감안했다는 것은 감안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자, 기소를? 그쪽에서 얘기한 그냥 워딩만 얘기하자면 홍장원은 조작된 과대 포장된 영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안 봤나? 자 얘기를 아니, 우리는 안 봤냐고. 우리가 본 거는 진짜 영웅적. 그럼 우리가 다 속았고 행태였지. 바보였다는 소리 아니야 전 국민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계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이 부분 국정원이 한 역할을 해서 문건 그리고 증거들이 홍장원을 지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특검에서 수사는. 아니 그 계엄 이전에 아까 말한 대로 계엄 이전에 국정원에서 반국가 세력 뭐 명단 작성 이거는 뭐 국정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봐. 하면 안 되죠. 그 민간인 사찰이야. 아니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은 사찰이야. 아니고 민간인 사찰. 사찰을 통해서 그럼 그걸 명단을 그러면 작성했다는 건가? 그러면 이게 그 사찰을 그 작성을 주도한 조직이 있잖아요. 현안 네. TF라고. 근데 그 현안 TF의 전신이 땡땡 방첩단인데 원래 2차장 산하거든요. 네. 근데 1차장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 나가지고 그걸 작성한 거예요. 홍장원의 1차장이었죠. 네네네. 원래 1차장과 2차장 산하가 묶여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명단 작성을 이 그 1차장, 2차장 산하에 있는 요원들이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홍장원 차장이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책임을 묻는 이제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정원 윤석열 국정원이 그럼 사찰을 통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큰 죄가 되는 거구나. 윤석열 국정원이 예. 사사건건 대공혐의점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공혐의점 저 사람 빨갱이다 그 명분으로 여러 건에 이렇게 정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거는 홍장원 차장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자기 이제 법적 이슈라 자. 직접 불러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기소를 하겠다고 거의 날짜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를 이미 하고 기소는 정해졌다고 하니 네 정치 그리고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가 나왔는지 증거들이 뭔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홍장원 차장 본인은 부인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소는 정해졌다고 하니까 입장이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하든 기소는 할 거니까 적어도 홍장원 차장한테는 본인이 직접 항변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그래서 한번 보통은 우리가 기소될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변명할 기회를 안 주는데
그 양반한테 그 정도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들어보고. 네, 예. 특검에서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데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겠죠. 특검 내부에서도 아마도 초창기에 갈렸대요. 갈렸겠고. 그러면 어쨌든 기소로 기울었다면 그들도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건 기소장에 의해 밝혀지겠지. 그렇죠. 네, 네. 이제 보자고요. 자, 지켜보면. 홍장원 전 차장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한번 모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예. 그날 밤이 난 앞만 봐도 복귀를 해봐도 설명이 안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럼 야당한테 연락했잖아요. 국회에 왔잖아. 그렇지. 명단 불러줬잖아. 계엄 그 당일날.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밝혀졌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전모 일부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걸 막는데 그 2차 개헌을 막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